생명이 살아나는 아침 시간, 한 줄의 고전을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는다면 남다른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삶의 기적이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지 않는다.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 기적의 삶이 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하루 한 장 고전 수업, 지은이 조윤재, 발행 비즈니스북스, 발행일 2022년 11월 22일입니다. 365가지 고전의 내공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대하는 사람들, 오고 가는 감정, 마주치는 다양한 욕망 속에서 날마다 소모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또 내 의지 밖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과 위험도 종종 마주합니다. 이렇게 소모되는 일상을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지나보내며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자신을 잃어갑니다. 단순히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고전의 지혜를 통해 좋은 생각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에서 비롯된 좋은 생각으로 나와 내 삶에 대해 더욱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장 고전 수업은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고전 연구가 조윤재가 수십 권의 고전에서 건져 올린 매일 습관처럼 읽어야 하는 고전 명문장 365개를 담았습니다. 논어, 명심보감, 도덕경, 책은담 등 불안을 다스리고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평생 곁에 두고 읽어야 할 문장들을 엄선했습니다. 이 책은 인생의 성장과 궁극적인 변화를 바라는 독자들에게 짧지만 깊이 있고 강렬한 고전의 통찰과 지혜를 전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좋은 것을 두어야 좋은 습관이 생긴다. 습관과 풍속은 사람의 본성을 바꾼다. 안자 춘추. 공자의 제자 증자가 제나라 제상 안자를 방문해서 교류하다가 떠날 때가 되어 인사를 했다. 그러자 안자는 이별 선물로 좋은 말 한마디를 바라는지 아니면 여행에 도움이 될 수레를 원하는지 물었다. 수레는 값비싼 선물이었지만 증자는 군자로서 좋은 말을 원했다. 안자가 선물로 주었던 말에 이 구절이 들어있다. 사람들의 본성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좋은 습관을 키우는 데 따라 달라진다. 효경에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3번이나 이사 다닌 이야기다. 어린 시절 아직 사리 판단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습관을 키워주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하다. 그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좋은 환경을 찾아서 거주하고 좋은 사람과 교류하며 좋은 습관을 들이면 인생이 바뀐다. 사람들은 서로 물들고 물들이는 존재다. 한번 물들면 되돌릴 수 없으니 반드시 좋은 색을 주고받아야 한다. 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큰일도 이룰 수 있다. 사람들은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개미 언덕에 걸려 넘어진다. 여씨 춘추. 크고 중요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마음을 굳건히 다지고 치밀한 준비를 한다. 하지만 작은 일에서는 긴장을 풀어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정작 모든 큰 일은 작은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일어난다. 작은 물구멍 하나로 거대한 둑이 무너지고 작은 불티가 집을 태운다. 장군의 잘못된 명령 하나로 군대가 무너지고 지도자의 사소한 습관이 나라를 망치기도 한다. 조직에서도 작고 사소한 일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큰 기강이 무너진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은 일상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평상시 매일 하는 일은 작은 일로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큰 이상을 이루기 위한 바탕이 된다. 매일 하는 일은 루틴이라고 한다. 판에 박힌 타성적인 이라는 뜻이다. 이 루틴이 지루하게 여겨진다면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작은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큰 일을 이루는 시작이다. 가난에 지지 말고 부에 지배되지 말라. 가난하면서 원망이 없기는 어렵지만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 논어. 옛 성현에게 부자이면서 겸손한 자세를 지니는 것은 자기 수양의 문제다. 덕이 높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가난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특히 여건상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가난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따라서 굶지 않기 위해서 비굴해지고 고난이 계속되면서 원망이 자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요즘의 세태를 보면 가난하지만 원망이 없는 사람보다 부자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어렵다. 명제상 안자는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은 자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공자와는 다르게 말했다. 부자가 겸손하기는 그만큼 더 어렵다는 말이다. 특히 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즘 같은 세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실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부유할 때 교만하지 않기도, 가난할 때 원망하지 않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이겨낼 힘을 기르는 것이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그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 부든 가난이든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담기 전에 나의 그릇부터 키워라. 그릇은 가득 차면 넘치고 사람은 가득 차면 잃게 된다. 명심보감. 제나라 환공이 스스로를 가다듬기 위해 항상 곁에 둔 그릇이 있다. 의기라고 하는데 이 그릇은 물이 절반까지 차면 그대로 있지만 그 이상을 부으면 기울어져 쏟아진다.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그릇이 아니더라도 그릇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물을 부으면 넘쳐 흐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이런 이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지위와 부를 얻으면 교만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교만에 빠지는 순간 패망의 길로 간다. 지나친 탐욕이 화를 부르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그릇을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먼저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데 힘을 써야 한다. 흙으로 빚은 그릇은 키울 수 없지만 사람의 그릇은 노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폭넓은 공부와 경험을 통해 식견과 도량을 넓히면 덕이 커진다. 그리고 덕은 곧 사람의 그릇이 된다. 덕이 있는 사람은 채워질수록 더 겸손해진다. 내세우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이 따른다. 정말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덜면 일이 줄어든다. 명심보감. 항상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 날마다 일에 치여 바쁘지만 보람은 얻지 못한다. 한편 평소에 일을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어느새 일을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도 한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일의 핵심을 찾는 능력, 집중력과 창의력의 차이다. 일의 핵심을 찾아서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무리 복잡한 일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겉가지만 건드리는 사람은 일을 부산하게 하는데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어떤 일을 하려면 꼭 다른 일이 마음에 걸려 결국 해야 할 일도 신경 쓰인 일도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일을 줄이려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꼭 해야 하는 핵심적인 일을 찾아 먼저 하면 된다. 반대로 일의 핵심보다는 격식과 절차에 매달리면 일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일에 있어서도 창의력이 필요하다.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공부가 진짜다. 1000권의 책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물리치기는 쉽고, 의복과 음식을 구하기는 쉽지만 물리치기는 어렵다. 명심보감. 제갈량이 주군이었던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책 읽기를 권하면서 4권의 고전을 자신이 직접 써서 건네주었다. 신자, 한비자, 관자, 육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옛날에는 일일이 손으로 써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다. 하지만 어렵게 책을 구해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읽는 사람은 드물었다. 반대로 먹을 것, 입을 것은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반면 절제해서 멀리하기는 쉽지 않았다. 반드시 채워야 할 마음의 양식은 채우지 않으면서 육신의 양식은 절제하지 않고 채우니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잃고 만다. 요즘은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책이 흔한 시대다. 하지만 쉽게 구한 만큼 책을 아껴 읽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 오히려 책이 귀했던 옛날보다 더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다이어트보다, 화려한 명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책이다. 다이어트나 명품은 내 겉모습을 꾸미지만 책은 내면을 아름답게 한다. 삶이 힘들 때 오히려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여겨라. 어릴 때는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 세속의 길에 빠져 선왕의 훌륭한 정치가 있는 줄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여가를 얻게 되었다. 자찬 묘지명. 다산이 자신의 묘지에 직접 쓴 글이다. 놀랍게도 이 글은 다산이 성공을 구가하다가 귀양을 떠나면서 느꼈던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이다. 물론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해 귀양길에 오른 일이 마냥 즐거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산은 그 일에서 잊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 어릴 때부터 학문을 사랑했고 학문의 뜻을 두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빠져 잊었던 자신의 소명에 대한 자각이었다. 여가란 일을 하다가 잠시 쉴 수 있는 짬이라고 사전에 실려 있다. 자신의 본업을 잃었거나 원하지 않는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갖게 된 시간을 여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산은 귀양을 떠나는 일을 잊고 있었던 소명을 이루는 여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위대한 문화유산인 여유당 전설을 남길 수 있었다. 맞닥뜨린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산은 생생하게 보여준다. 뜻하지 않게 갖게 된 여가는 내 삶의 소명을 되찾고 그 길에 매진하여 큰 일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엇을 하든 온 마음을 다한다. 공자가 창구지기를 했을 때는 회계에 맞게 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고, 목장 관리인으로 일할 때는 소나 양이 살찌고 자라도록 했을 뿐이다 라고 했다. 맹자. 오나라 태제가 공자의 제자 자공에게 물었다. 당신의 스승 공자는 성인이신가? 어찌 그리 모든 일에 다재다능하신가? 자공이 대답했다. 원래 하늘이 허락한 성인이라 다재다능하십니다. 나중에 공자께서 이 말을 듣고 자공에게 말하기를, 태제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는 어렸을 때 미천해서 천한 일을 해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능할 수 있었다. 군자가 모든 일에 능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공자는 어린 시절 창구지기와 목장 관리인으로 일했다. 비록 미천한 자리였지만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흔히 공자는 뛰어난 철학자 겸 정치가로 천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자는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했으며 일할 때는 아무리 천한 일이라 해도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어떤 자리에 앉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지식은 경험을 만나 위력을 발휘한다.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명심보감. 지식은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대학을 막 졸업한 신입사원은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큰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식견이 있어야 한다. 식견이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은 모두 우리의 경험을 쌓아가는 일이다. 이러한 경험과 우리가 공부한 지식이 어우러질 때 엄청난 힘이 발휘된다. 특히 젊은 시절에 겪는 고난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다. 이런 경험과 차근차근 쌓아온 지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주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단순히 지식만 많으면 실행력이 없는 어설픈 사람이 되고 바탕이 되는 지식 없이 경험만 많은 사람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 풍부한 지식과 많은 경험을 함께 갖춘 사람이 어느 곳에서나 제 몫을 한다. 배운 것은 실천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학문은 다 배우지 못할까 안타까워해야 하고 배운 것을 잃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논어. 사람의 뇌는 시간 제한이 있을 때나 위기에 닥쳤을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고 현대 뇌과학은 말한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시험 기간이 닥쳤을 때 더 집중이 잘 되고 고난의 시기에 하는 공부로 큰 발전을 이룬다. 공부를 하면서 조급할 정도로 욕심을 갖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뚜렷한 목적 없이 되는 대로 해서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게 된다. 배운 것을 잊을까 염려하는 마음은 실천하는 자세를 말한다. 배운 것이 있다면 익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실천이다.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배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다시 말해 공부의 마무리는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공부는 평생을 두고 하는 것이다. 중용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배우지 않으면 모를까, 배운다면 능하지 못함을 그대로 두지 마라. 제대로 알 때까지 배움을 추구하라는 말이다. 배움과 실천, 둘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 멈추지 않고 걸으면 반드시 도달한다. 행하는 자는 성취하고 걷는 자는 도달한다. 안자춘추. 제 나라의 재상 양구건은 정권의 2인자였다. 그가 1인자 안자의 재능을 부러워하며 자신은 평생 안자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고 한탄했다. 그러자 안자는 이렇게 말했다.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나 역시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 사람들은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을 보면 재능과 실력을 타고났을 거라며 부러워한다. 머리 위에 후광이 있는 듯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성공했는지 물어보면 공통으로 대답하는 것이 있다. 내 타고난 성품은 남과 다름이 없지만 쉬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에 큰 성공에 이를 수 있었다. 일도 공부도 마찬가지다. 꾸준히 쉬지 않고 노력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들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는지 보고 그들의 장점을 보고 배우며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면 된다.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에서 배움은 시작된다.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여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한 사람일 뿐이다. 노너. 에디슨은 자신의 발명은 1%의 영감이 뒷받침된 99%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공자 역시 자신은 타고난 천재가 아니며 끊임없는 노력과 학습의 결과 학문을 이룰 수 있었다고 했다. 공자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공자를 성인, 즉 생이 지지자라고 생각했다. 나면서부터 아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공자 자신은 학이 지지자, 즉 배워서 알 뿐이라며 겸손하게 말했다. 인류 역사상 뛰어난 인물들은 모두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일생을 바쳐 노력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는 무지의 지혜에 이르는 통찰을 갖고 있었다. 자신은 아는 것이 없고 지혜를 사랑하기에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배움을 괴로운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즐겁고 기쁘게 임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노력. 그래서 배움을 통해 그동안 막혔던 것이 뚫려 나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공부의 의미이며 이 의미를 알면 공부가 즐거워진다. 가난보다 무서운 건 가난에 짓눌린 마음이다. 가난을 쫓아버릴 수는 없지만 가난을 근심하는 마음을 쫓아버리면 마음은 항상 안락하다. 더위를 쫓을 수는 없지만 더위에 억눌리지 않고 활기차게 산다면 어느새 더위는 사라진다. 이것이 이열치열의 지혜다. 더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더위가 잊혀지는 것이다. 가난 역시 마찬가지다. 가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난을 근심하는 마음이 문제다. 가난이라는 상황에 짓눌려 신세 한탄만 하고 있다면 가난을 벗어날 길은 없다. 마치 더위를 쫓아버릴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가난에 억눌린 마음을 다스렸다면 그 다음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난에 처한 마음을 다스렸다고 언제까지 가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지만 누구든지 근면하게 노력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작은 부자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큰 부자를 꿈꿀 수도 있다. 가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난에 좌절하는 마음이 문제다. 내 마음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살면서 꼭 깨달아야 할 3가지 태도.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없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노너. 노너의 맨 마지막 문장으로 이는 마치 노너의 결론과도 같은 말이다. 이 문장은 그 옛날 군자의 자격, 지금으로 하면 지도자가 알아야 할 3가지를 제시한다. 바로 명, 예, 언이다. 하늘의 뜻을 알고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천명을 아는 삶이다. 공자가 자신에 대해 말했던 50이 되어 천명을 알았다가 바로 그것이다. 그 다음은 예의를 몸에 익혀 사람들 사이에 바른 관계를 지켜야 한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바로 내 수양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말을 알아듣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말은 그 사람 자신이다 라는 명제가 그 뜻을 명확히 알려준다.
말을 통해 사람을 안다는 것은 역으로 나의 말을 통해 나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내 말도 바르고 신중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완전히 갖춘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다. 당연히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다. 평범한 우리는 이 말을 새기고 노력할 뿐이다. 하루를 마치며 혼자만의 시간에 나를 돌아보자. 오늘 나는 어땠는가? 생각의 폭을 넓히면 관계도 달라진다. 군자는 두루 넓어 편협하지 않고 소인은 편협하고 두루 넓지 않다. 논어. 군자는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사람을 사귈 때도 두루 사귄다. 좋고 싫음은 있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 주위에 훌륭한 사람을 보면 인간관계의 폭넓음에 놀랄 때가 많다.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스스럼 없이 대하고 편안하게 인사를 나누는 경우를 보게 된다. 하지만 소인은 좋고 싫음에 크게 좌우되며 사람을 차별한다. 또한 모든 사귐을 이해타산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가까이 다가오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곧 멀어진다. 마치 모이를 찾아 까마귀 떼가 모이는 행태와 같다. 이러한 시각은 인간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폭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은 매사를 열린 마음으로 대한다. 그리고 공평하게 대한다. 같은 이념, 같은 편당을 짓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옹호하고 다른 편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자신이 속한 편당보다 더 크고 넓게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지게 마련이다. 곱지만 일찍 시드는 것은 단박하지만 오래가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일찍 빼어남은 늦게 이룸만 못하다. 책은담에 실려있는 이 문장 앞에는 복숭아꽃과 오약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어찌 소나무와 잣나무의 굳세고 푸른 것만 하겠으며 배와 살구가 아무리 달아도 어찌 노란 유자와 푸른 귤의 맑은 향기만 하겠는가 라는 글이 실려있다. 남다른 화려함보다는 변함없는 단박함이 좋다. 사람의 세상도 마찬가지다. 너도 나도 빨리 출세하기 위해 애를 쓴다. 남보다 조금 더 빠른 것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고전에서는 너무 이른 출세를 불행 중의 하나로 보았다. 내실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세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오히려 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빠른 출세보다 꾸준한 노력으로 그릇을 크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빨리 가기 위해 조급해하면 지름길을 찾게 되고 불법과 편법을 마다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노자는 대기만성이라고 했다. 천천히 이루는 것이 내실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길이다. 내면의 힘이 진정한 힘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린다.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무쇠와 같은 금속을 뚫을 수 있다. 한없이 가늘고 부드러운 낙숫물이 바윗돌을 뚫는다. 이처럼 진정으로 강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의 내면은 강하다. 그래서 탁월한 지도자들의 경우 외유내강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하기에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은 엄청나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예전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가 사람을 이끌었다. 하지만 요즘은 따뜻한 감성 리더의 시대다. 이들은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따르게 한다. 이들의 힘은 바로 사랑과 배려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말이다.
하지만 그 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사람도 역시 그렇다. 받기를 원하지 말고 먼저 주어라. 내가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베풀기를 바라는 것은 오만함이다. 다산 정약용. 다산 정약용은 18년간의 귀양 생활 중에도 두 아들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패족의 처지가 된 아들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미래를 준비시켰다. 다산이 두 아들의 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했던 것은 사람됨의 근본이었다. 위의 예문은 아들들이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자 그들을 꾸짖은 말 중에 한 부분이다.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이후로는 유념에서 평소 일이 없을 때 공손하고 화목하며 근신하고 충성하여 여러 집안의 마음을 얻도록 하되 절대로 보답을 바라는 근성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후로는 우환이 있을 때 저들이 돕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사정이 있거나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해주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한다고 비난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은 그동안 쌓아놓은 공덕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것이다. 베품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보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 진정한 사랑의 정신이다. 부자가 되는 세 가지 핵심. 노동, 지혜, 시간. 가진 것이 없으면 몸을 쓰라. 조금 가졌다면 지혜를 쓰라. 이미 부자가 되었으면 시간을 이용하라. 사기. 사기에 실려있는 단계별로 부를 이루는 방법이다. 첫 단계는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몸으로 노력하라이다. 자본이 없다면 몸을 써서라도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모았으면 지혜를 쓰라이다. 자본을 어느 정도 모았다면 그 다음은 지식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부자가 됐다면 시간을 이용하라이다. 시간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 때와 상황에 맞춰 사업을 운영한다면 분명히 남다른 결과를 얻는다. 사기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는 비결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다. 반드시 먼저 공부로 기반을 닦아야 한다. 그에 덧붙여 노력, 통찰, 결단력, 용기 등이 더해진다면 비결이 완성된다. 거기에 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더해져 중심을 잡으면 그것이 곧 올바른 부의 철학이다. 돈이 인생의 가치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부에는 이점이 있다.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가진 풍요를 나누며 사는 삶, 진정한 자유의 삶이다. 삶의 문제가 복잡해 보여도 본질은 단순하다. 지극히 고상함은 지극히 평범함에 있고 지극히 어려움은 지극히 쉬운 것에서 비롯된다. 책은담. 흔히 위대한 사람들은 남다른 특별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한 경우 그의 머리 뒤에 후광이 비치는 것으로 느끼기도 한다. 물론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착각이다. 그만큼 사람의 심리에는 허점이 많은 것이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사람도 실제로 만나보면 의외로 평범한 경우가 많다. 만나기 전에는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만나는 순간 온화한 표정에 마음이 녹기도 한다. 오히려 권위적이지 않고 겉모습이 부드럽기 때문에 다가가기가 쉽다. 이처럼 극과 극은 통한다. 탁월함이 경지에 달하면 평범하고 어리석은 듯이 보인다.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삶을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일수록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게 풀린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잠깐의 멈춤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차분한 마음으로 문제를 보면 실마리가 보인다. 특이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보편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닥치게 되면 겉에 있는 군더더기를 벗기고
핵심을 봐야 한다. 본질은 단순하다. 여기까지 하루 한 장 고전 수업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다산의 마지막 공부, 다산의 마지막 수업의 작가 조윤재님의 저서로 365일 매일 한 페이지씩 읽으며 내면의 지혜를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된 책입니다. 고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설된 책들이 수없이 많은데요. 특히 저자의 책은 이해하기 쉽고 공감되는 예시들을 잘 활용하여 더 와닿았습니다. 저자는 멈춤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데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누구나 일상의 인간관계, 일, 감정, 욕망에 날마다 소모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새로운 다짐을 했다가도 어느새 희미해지고 삶에 파묻혀 살아가죠. 그럴 때 저자는 오롯이 본연의 자신과 마주하는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그런 멈춤의 시간을 매일 6분씩만 내어 나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문의 여러 문장에서도 강조되었듯 한 번에 무언가를 거창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쌓아가는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태도, 공부, 관계, 부, 마음, 쉼을 주제로 여러 고전의 핵심 문장들을 접하며 만들어가는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충만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져다 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고전 한 문장으로 기적을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